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냉전 질서 속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우리 하늘 휘젓는 중러 그 틈타 독도 건드린 일본, 중앙일보는 중국과 러시아 동북아 긴장 조성행위 즉각 중단하라, 동아일보는 정전 후 첫 영공 침범만 러 주권 침해의 단호히 대응하라, 문화일보는 초유 영공 침탈에 안이한 청와대 여당 안보 의지 안 보인다. 문화일보는 북은 신형 잠수함 배치 한미 훈련에선 동맹마저 삭제라면서 현 상황을 우려하거나 여기에 대처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든 한미일 동맹이든 동맹을 강화하면 할수록 북중러 동맹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변함없는 핵심입니다. 그런 신냉전 질서에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힘의 균형 속에 속 평화 질서를 구축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4대 강대국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한미이든 북중러든 그런 동맹을 통한 신냉전 질서가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가야 할,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운명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중국 기업은 펄펄 나는데 한국 기업은 쪼그라들어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에서 중국 기업이 129개, 물론 이 대만 공권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 중국 기업이 129개인데 반해서 처음으로 미국이 121개로 줄어들었다. 한국은 16개 뿐이다. 그런데 이 통계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중국이 미국보다 글로벌 기업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한국이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통계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미국이 쪼그라드는 거죠. 지구상에는 4만 3천여 개의 촉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핵심 기업은 1,300여 개입니다. 포천적 500대 기업을 표본을 하고 있지만 슈퍼 기업은 사실은 150여 개입니다. 단순히 500대 기업만 가지고 글로벌 기업의 수준이나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사실 관련 조선일보는 피사실 공표, 경찰은 안 되고 검찰은 괜찮은가 비판하고 있네요. 당연히 안 됩니다. 피사실 공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일본 정부 한국경제단체의 정중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뒤늦게 찔끔푼 기업 규제, 이 정도로 일기술 넘을 수 있나? 매일경제신문은 일본 기업 압류자산 매각 신청, 한일 모두 냉철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네요. 일본 정부가 한국경제단체 요구에 응할 리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모두 냉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냉정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비판이 우선돼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가 일본 기술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재벌 개혁을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투기자본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해치펀드 위험한 돌려막기, 자본시장 건강성 위협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해치펀드 등 금융투기 자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본이 활개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이 문제입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이후부터 오늘의 일까지 금융에 대한 규제와 공공성이 너무 붕괴된 상태에서 투기자본이 이렇게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죠. 보편적 복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고소득자에게도 펑펑 보편적 복지 대수술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연소득 인정에 5천억 원도 주는 묻지마 아동수당, 무차별 복지로 예산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도 위협하고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 주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합니다. 어느 선을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항상 차상위나 차하위를 정하는 기준이 어렵죠. 그리고 복지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전국민 기본소득 역시 소득 여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소득자에게는 아동소득 10만 원 지급하는 것을 문제 삼지 말고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료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대통령이 약속한 병원 창업도 안 되는데 바이오혁신 되겠나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의료혁신이란 말 뒤엔 의료 민영화가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한 의료 공공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해서 멸경신문은 현대중 노조의 90억 손배소 불법 행위엔 응분의 책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불법을 침새 봉대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자본이 결탁한 구조적 불법은 숨기고 있는 것이죠.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기업인 대우조선을 재벌기업인 현대재벌에 넘겨주고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을 통해서 3세에게 경영권과 부를 세습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고용을 지키기 위한 조선 산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불법으로 내몰고 손배소까지 이렇게 가혹하게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수도권 제외한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이 공한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도 지역 균형 발전 개념을 적용해 수도권을 온천 배제했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네요. 수도권을 더 이상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까? 규제를 풀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 아니라 이것은 파괴입니다. 재앙입니다. 더 이상 수도권 밀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칩니다.